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 꿈이랑 전생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인데 편의를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 들려줄게.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나는 대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간 때 이유 모를 악몽에 시달렸었어. 처음에는 잠에서 깨면 꿈 내용이 잘 기억도 안 나서 그냥 시험 기간이라 스트레스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악몽을 계속 꾸고 더욱 선명해져서 꿈이 생생히 기억날 정도였어. 또 이상한 점은 4개의 꿈이 반복된다는 거야. 잘 들어. 첫 번째 꿈은 내가 어느 큰 기와집에서 한복 입은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내려와서 엄청 두들겨 패는 내용이었어. 두 번째는 그 한복을 입은 여자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고 나는 그런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서 마당 끝에 있는 우물로 끌고 가는 거였어. 세 번째는 우물 앞에서 그 한복 입은 여자가 얼굴에 콧물, 눈물, 피 범벅으로 엉엉 울면서 나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꿈이었어. 그 옆에는 나로 보이는 사람이 재밌다는 듯 깔깔 웃으면서 우물 속으로 그 여자를 밀어 넣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하고 꺼림칙한 부분이 4번째 꿈인데 한복 입은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여자는 없고 보이는 건 우물뿐이더라고. 그래서 우물 안에 뭔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안을 봤더니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야. 여자는 우물 안에서 깔깔대면서 이 말을 반복했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었으니 기쁘다. 이렇게 4개의 악몽을 한 달 내내 이상한 주기로 꾸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서 한 번은 철학관을 찾아가서 꿈 해석을 부탁했지. 근데 철학관에서는 내 꿈을 듣더니 해몽보다는 전생 체험이 더 도움이 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 반 의심 반으로 전생 체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내 꿈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야. 전생 체험에서 나는 어떤 아가씨였고 내 주변엔 수연이라는 몸종이 있었어. 나는 못생겼고 재주가 없는 반면에 수연이는 예쁘고 재주가 많았는데 어느 날 내 부모님처럼 보이는 분들이 나 대신에 수연이를 딸이라고 속여서 시집을 보내자는 얘기를 듣게 된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다음날 부모님이 그 집으로 혼인 얘기를 하러 나가자마자 내가 수연이 머리채를 잡아서 마당으로 던졌고 수연이는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더라고. 나는 그게 더 화가 났는지 수연이 몸을 엄청 짓밟았고 얼굴에서 피가 터지도록 때렸어. 그런 중에 수연이의 옷이 풀어 헤쳐졌는데 그 틈으로 수연이 배에 큰 피멍이 든 게 보였지. 그리고 수연이는 바닥에 누워서 미동도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나는 수연이 머리카락을 다시 붙잡아서 마당 끝에 있는 우물 앞으로 갔어. 그리고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수연이를 우물 안으로 밀어넣고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장면을 끝으로 그날의 전생 체험은 끝이 났지. 전생 체험 후에 철학관에서는 나보고 아무래도 무당한테 가보는 게 좋겠다면서 아는 무당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평소에 무당이라면 좀 질색했거든. 그래서 철학관 할아버지한테 무당은 싫은데 라고 했지. 그랬더니 철학관 할아버지가 원래 무당은 의사야. 귀신이나 영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건데 일부 돈에 미친 놈들이 되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무당을 소개받게 됐어. 그렇게 나는 다음날
친구랑 같이 주소를 따라서 용인으로 갔지. 그분께 철학관 할아버지 소개로 왔다고 말하고 내 꿈이랑 전생 체험 이야기를 모두 했더니 갑자기 날 보고 웃는 거야. 이빨이 보이도록 환하게 웃다가 갑자기 확 정색을 했는데 표정이 너무 소름 끼쳐서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때 무당이 말하더라고. 사람 죽이고 천수를 누렸으니 그 업이 얼마나 클 것이며 시신도 안 걷어줬으니 그 업은 또 얼마나 클 것이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어댔으니 마부 위침이라 참 진퇴유곡이니. 무당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다가 갑자기 허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 이러면서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야. 그러다가 깜짝 놀란 듯 나를 보면서 묻더라고. 보살님, 주위에 곧 아기 태어나지? 그때 문득 숙모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뒤라 아기 신발 사다 준 게 떠오르는 거야. 놀라서 입도 안 떨어지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무당이 앞에 책상을 쾅 치면서 아기 태어나지? 그렇지? 라고 다시 묻더라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핑 돌았었어. 그렇게 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니까 무당이 아이고 보살님 진짜 큰일 났다. 아이고 어쩌나 이거 너무 늦었어. 아기 죽였어야 했어. 아기 이러면서 혼잣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아기를 왜 죽여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무당이 나를 째려보면서 말하더라고. 너 전생에 사람 죽였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우물에 던져놓고 천수를 누렸다고. 그 한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너한테 찾아온 거야. 그 말에 나랑 친구 둘 다 무슨 말인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당이 이러는 거야. 그 태어난다는 아기, 그 아기로 찾아온다고. 보살님, 내 말 잘 들어. 아기 태어나면 그 아기랑 같이 있지 마. 돌 지나기 전까지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친구가 왜 돌까지인데요? 라고 물으니까 무당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때까지 전생을 기억하거든. 나랑 친구는 무당집에 나와서 헛소리네 뭐네 떠들면서 집으로 왔어. 그래도 무당을 만난 후로는 거짓말처럼 악몽은 안 꾸더라고. 그렇게 한 달 하고 좀 더 지나서 그 일들이 흐릿해질 때쯤에 사촌 동생이 태어났어. 그때 나랑 엄마랑 며칠이 더 지난 뒤에 숙모 병문안을 갔거든. 가서 엄마가 숙모한테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숙모가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그 말에 심장이 철렁 가라앉았어. 아, 아기요? 수연이에요. 시어머님이 첫 손주라고 어디 가서 돈 주고 이름을 지어오셨는데 이름 짓는 곳에서 꼭 수연이라고 지으라고 했대요. 그래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나? 나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 숙모 옆에 계시던 삼촌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그런데 형수, 신기한 게요. 아기 배에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묻은 줄 알고 침으로 지웠었다니까. 삼촌이 그러면서 아기 배를 까서 보여주는데 나는 보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어. 그 이유는 전생 체험할 때 본 그 여자의 배에 있던 피멍이 생각났거든. 그래서 엄마가 너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러길래 나는 아프다고 둘러대면서 뭐 숙모한테는 아기 이쁘다 아파서 죄송하다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 두서없이 말하면서 바로 병원을 빠져나왔어. 나는 집에 도착해서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 근데 엄마는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하다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다음날 나를 데리고 어느 절에 가더라고. 그리고 스님 한 분이 얘기는 다 들었다면서 엄마랑 나를 법당으로 데려갔고, 나랑 엄마는 며칠 동안 수연이에게 제사를 성심껏 지냈어.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숙모한테는 미안하지만 돌잔치 때까지도 얼굴을 못 비추고 전화랑 문자로만 연락을 해야 했지. 그러다 2달 전쯤에 꿈에서 어떤 여자가 울면서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울던 여자가 나한테 바늘을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찾아갔던 무당한테 전화로 꿈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거야. 솔직히 아직 사촌 동생을 볼 용기가 안 나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동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미신이나 무당은 하나도 안 믿고 살아왔는데 이번 일로 조금은 믿게 된 것 같아. 정말 사촌 동생은 전생의 수연이었을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정말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였는데, 과연 지금까지 수많은 인연들이랑 전생에서도 관계가 있었다고들 하는데, 나도 전생이 과연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을지 궁금해지는 그런 괴담이었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